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2024년도에 첫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만드는 좋은 회사 회장님들, 대표분들 인터뷰도 좀 하고 회사도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나라 레이저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신한시스텍의 이경국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한시스텍의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기업 탐방에 처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신한시스텍을 만드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36년. 36년. 회장님께서 대체 한 몇 대 정도를 선을 베셨을까요? 피부과 쪽에서는 한 3, 40개 정도 30, 40개 정도 되시는 거고요. 피부 장비를 다루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우리 신한시스텍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3부가 있는데 에스테틱 쪽하고 서지컬 부서가 있고요. 네. 카디악, 심장 쪽 하는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지컬 부서는 기본 베이스가 울트라사운드 진단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로봇 울트라사운드가 없으면 못 써요. 제가 그 다빈치에 들어가 있는 초음파 진단기는 다 저희 회사 겁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와 그러실 텐데 정말입니다. 맨 처음에 서울대학의 요즘에 줄기세포의 최초인 시험관하기 장비를 제가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관여가 안 된 레이저가 없듯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로봇 수술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여왔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서지컬 쪽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부정맥 기계라든가 바이오젯이라든가 신경외과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레인 랩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국내 의학에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정리하면은 신한시스텍 사업 분야는 피부 쪽 하는 분야 하나랑 네. 그다음에 서지컬 파트 하는 분야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디악 쪽. 우리 회장님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노령 인구 변화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피부과 쪽 얘기를 좀 돌려보면 많은 기계를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러셨는데 가장 애정이 가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계, 뭐 넘버원 기계라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최초로 다 했기 때문에 항상 잊혀지진 않죠. 근데 이제 V빔 퍼펙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1000대 이상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두 번째는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하고 롱펄스 엔디아인데요.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나 엔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모리제로 개발했어요. 젠틀맥스 같은 거. 젠틀맥스예요. 네. 바로 그 모델인데 제모를 잘 되는 펄스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색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신분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색소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가지고 한 달러에 R&D 부사장이 저희 회사에 왔어요. 진짜 되냐? 이러면서 개발한 놈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하고 롱펄스 엔디아그가 색소 치료가 이게 되는 것이 정라돼서 국내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달라 코리아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젠틀맥스랄지 V빔이랄지 피코웨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한시스텍에서 제일 먼저 들여왔었고요. 워낙에 좋은 기계들이어서 지금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회장님 뵈면은 꼭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어요. 저도 뭐 ASLMS라는 학회에서 우리 회장님 뵀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딱 집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10타수 9안타 정도로 다 성공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소프트웨이브랄지 인모드랄지 어떤 기준으로 기계를 선택하시는지 어떤 해안을 갖고 보시는지를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운이 좋다 보니까 럭키해서 겸손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아까 구할 때라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90% 이상 성공하신 거.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를 아끼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믿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 군데를 채널을 보고서 미래의 아이템을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래의 의학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은 AAD든 알슬람이든 이렇게 보면은 항상 화제가 되는 기계가 꼭 있어요, 하나씩은요. 그거를 주로 결과 같은 거 사진으로 보고 기계도 좀 보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의견 교환을 많이 하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거라 사실 페일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고객이 이상 우선적으로 생기니까 거기서. 네. 회장님이 답을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모드를 도대체 몇 대를 파셨습니까? 한국에. 1,500대요. 1,500대요. 여기 보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와 하실 겁니다. 지금 인모드가 대한민국 이 적은 나라에 1,500대가 팔려 있다는 것은 세븐일레븐 개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인모드가 히트친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그 인모드를 맨 처음에 아슬람을 가가지고 개발하게 된 첫째적인 동기는 목주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5명의 그 미국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레이저를 여러 군데를 다 해봤지만 목주름까지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는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주름을 하려고 들여왔는데 그거는 어차피 리들 베이스로 해야 되니까 자꾸 꺼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미니 에펙스라고 아주 센 고주파를 해가지고서 백큐ම් 역할을 해서 페인도 줄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하게끔 만들고 해서 결과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사실 리프팅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버전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EMS 쪽이 많이 발달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RF하고 섞거든요. 그랬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 EMS 자체는 코어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 근육층에서. 그래서 좀 더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곧 출시가 됩니다. 언제쯤 들어오나요? 네, 5월, 6월 정도. 근데 그건 또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의사분이 집중 안 하시고 이렇게 헤드셋으로 걸어놓고 하는 거. 머리 이렇게 뭐 쓰고 있나요? 네네. 아, 의사들 노동 강도가 주는 기계들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모드 회장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의사 한 명 있는데 너 한 5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장님이 피부 쪽 디바이스들의 사실 이노베이션하는 건 거의 다 이끌어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비들의 오리지널 장비가 한국에 제대로 된 게 들어와야 우리 한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이 또 분발해서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장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막 핫한 것이 소프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장비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소프웨이브에 있는 그 회장이나 그 CEO가 캔달라 회장하고 CEO였어요. 전 캔달라 CEO 전 나와서 소프웨이브라는 회사를 캔달라를 팔고 그걸 이제 소프웨이브에다 쏜 거예요. 그 개발을 했는데 저기 올세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그렇죠. 많이 틀리죠. 지금 3개, 4개 정도가 핸드피스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층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게. 세분화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면적당 잘 쓸 수 있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웨이브는 하이프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고요. 1.5mm 뎁스 쪽에 이제 정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냉각도 잘 돼 있고 제가 어디 모 회사 인터뷰에서 소프웨이브 데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데모를 하시면 백발백중 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하시기 전에 버젯이나 이런 거 다 고민하셔가지고 데모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스타워커랄죠? 스타워커 QX. 이런 포토나 장비들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 포토나하고의 이 시나시스테크하고의 뭐 관계랄지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뭐 칸달라나 포토나나 지금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뭐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포토나 굉장히 강점이 많은 레이저 회사예요. QXMax 같은 경우에는 색소 시장에서 넘버1으로 지금 다 치거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올해 런칭하는 게 이제 그 피코 레이저하고 롱폴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피코요? 세계 최강을 만들어냈어요, 피코에. 아바란체라고 롱폴스, 알렉산드라이트하고 롱폴스, 앤디하고도 세계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막 140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세분하게 펄스 위스를 많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펄스 위스를 이렇게 봤을 때는 용도가 많고 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기분이 고무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발랑시 하면은 벌써 고무가 되죠. 그래서 피코 세컨드 레이저 때 그 일렉트론이 플라즈마 쪽으로 뛰쳐나가는 폭포수 같은 연쇄반응을 우리 아발랑시라고 하는데 기계 이름이 아발랑시인 것 같습니다. 롱 1064하고 75가 나오는데 펄스 듀레이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디테일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아이는 그러면 DCD로 쿨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컨택 쿨링을 하나요? 아주 새로운 컨택 방법이에요. 워터 쿨링 방법인데요. 그 워터가 한 2번 맞으면 손이 시려서 더 이상 못 맞을 정도로 쿨링이 잘 돼요. 그러면 기존의 DCD 그런 가스 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로 하네요. 물로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데. 근데 온도가 거기까지 떨어집니까? 아주 잘 떨어져요. DCD도 제가 많이 해봤고 쿨링 디바이스도 많이 해봤고 뭐 했는데 충분해요. 물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노즐을 거의 그 마이크로 해가지고 굉장히 분사력도 좋고. 유체역학도 공부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 이제 몇 가지 또 여쭤볼 것이, 이 EBD 시장에 큰 변화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계 회사들이 자꾸 회사를 팔아요. 최근에 뭐 사이노시오도 저희 나라 뭐 그 루트론이라는 회사하고 하는 컴퍼니 해가지고 합치고 뭐 팔고 이랬는데, 큰 레이저 회사들의 동향이랄지 트렌드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몇몇 회사들은 R&D에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만 하는 것 같은 느낌, M&A만 하는 느낌이 있어서 레이저 회사들의 변화 같은 걸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한민국 미용 피부 쪽 업계가 트렌드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예측 같은 걸 한번.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원장님이 그 질문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R&D하고 이게 마케팅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학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한 학회에 들어가려면은 한 20억 써야 돼요. 근데 이제 R&D 비용도 실질적으로 기계 하나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회사들이 버티는 회사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한 개도 없어. 상업펀드로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 상업펀드가 사게 되면은 발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을까를 생각해서 뭘 또 다른 상업펀드에 팔으려는데, 선생님이 조금 아까 지적한 대로 요즘에는 작은 회사들이 기계 개발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큰 회사들은 기계 개발 속도가 많이 늦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개발된 거 다 개발됐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피코 위에 뭐 펜터? 내가 보기에는 안과에서는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로우 에너지 가지고서 피부에 써멀 데미지를 주려면 출력이 아직 덜 나온다. 아직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든 의료기의 메커니즘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지금 냉동요법으로도 안 되든가. 그다음에 이제 RF도 사실은 기본은 똑같아. 좀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글로벌 레이저 큰 회사들은 R&D나 마케팅에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를 M&A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올릭스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레이저에 쓰는 대부분의 매질이 지구상 원소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매질이 거의 없다. 그래서 펄스 듀레이션의 조절, 조사 방법의 변화, 멀티 스테이션 이런 쪽으로 기계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울트라사운드도 RF도 다른 기술과 접목해서 하는 멀티 스테이션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건 이제 에스테틱의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한 몇 번은 맞춰봤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울한가요? 우울한 거보다는 모든 그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AI가 달린 로봇이 나오게 되면 에스테틱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조금 덜 들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미 작년에는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피부과에. 아, 그래요? 네. 뭐 했었나요? 토닝 같은 거 하는 거. 토닝을 로봇이 하나요? 네.
저는 병원을 접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을 최고의 베스트를 찾는 거죠. 가격을. 경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그렇죠. 네네. 선생님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도 걔가 경험을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의료기는 지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진료 행태의 변화가 곧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신한 시스텍이 앞으로도 좋은 장비를 또 저희들한테 선보이고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 시스텍의 미래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 기밀 사항을.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앞으로 35년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디지털 헬스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미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또 들여다가 공부도 좀 하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 시스텍이 여지껏 이렇게 버텼는데 더 큰 회사가 우리 회사에 같이 투자해서 더 크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네.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하나 사서 상장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서너 개 정도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느 게 먼저 꼴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방향이 생기시면 나중에 에너지올릭스 한번 또 나오셔가지고 네, 회사 미래를 미리 좀 네, 신문지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저 같은 이런 소위 레이저 서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이 길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한 시스텍이 몰고 온 트렌드로 저희 시장이 바뀌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신 것 중에 디지털 헬스가 우리 피부과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학회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뭐 선생님들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회장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래오래 저희한테 좋은 기계를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신한 시스텍의 이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